네, 안녕하세요. 오토버프 김호연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 시승차를 준비했는데요. 2리터 디젤의 노블레스 트림이고요.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테크, 디지털 키 빠진 버전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3,390만원 정도 하는 모델인데, 스포티지 디젤이 풀옵션일 경우 한 4,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옵션보다 한 700만원 정도 빠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를 찾는 분들한테 좋은 모델일 것 같은데, 주행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 디자인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디자인인데,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괴랄하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좀 주간주행 등이 켜졌을 때는 소나타처럼 좀 이렇게 길게 보니까 좀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차체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세대 모델보다 많이 커졌는데요. 중형 SUV랑 비교해보면 산타페 DM보다도 차체 크기가 되게 커졌는데, 투싼보다도 조금 더 얘가 길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봤을 때는 중준형 SUV보다는 약간 중형 SUV에 가까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투싼보다도 한 10mm 정도 더 긴 걸로 알고 있고요. 산타페랑 비교해보면 휠베이스도 산타페 DM보다도 많이 길어졌고, 산타페 TM이랑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얘가 한 10mm 정도 짧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형 SUV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그 정도 차체 크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노블레스 트림에 별도의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와서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일단 풀옵션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18인치 휠도 전혀 겉으로 봤을 때 깡통 느낌도 없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옵션이 빠지면서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LED가 아니고 MFR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백색 광원 사용해서 밤에 봤을 때 이질감이 있거나 좀 깡통차 같은 느낌 전혀 없고요. 다양지 시등도 전구 타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구 타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빼면은 굳이 스타일 옵션 안 넣어도 밖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은, 실내는 사실 외관이랑 다르게 호불호가 나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쁘게 잘 했습니다. 일단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기아 K8에 들어간 거랑 동일한 구성인데요. 계속 투싼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투싼보다 화면이 커서 봤을 때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카플레이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분할 화면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화면이 크고요. 지금 계기판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따로 없어도 워낙 화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야는 당연히 좀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전혀 불만이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별 스포츠, 그리고 노멀, 에코, 스마트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스마트 그래픽이 가장 색상도 이쁘고 해서 계속 이렇게 놓고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옵션이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터치식 공조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전환 조작기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게 변경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이 돼서 정말 이 조작부가 되게 깔끔해졌습니다. 터치식 자체가 깔끔하기도 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서 디자인적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 운전 중에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게 2열이었는데요 2열 공간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지금 딱 봐도 전세대에 비해서 엄청 넓어지기도 했고, 2열 공간은 산타페 TM이랑 비교해도 더 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클라이닝도 되는데, 리클라이닝 각도도 굉장히 많이 젖혀지는 편이라 선호도에 따라서 조절해서 앉으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차는 3열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인승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3열 시트 옵션 사용 안 할 거라면은 이 차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당연히 엄청 넓고요. 폴딩도 6대4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긴 짐 싣는데 유리한데, 일상 환경에서는 2열 폴딩 없이도 충분히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 186마력, 최대 토크 42.5kg 포스미터를 발휘하는 2리터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과 구성은 동일한데요. 토크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차체 크기가 커지면서 공차 중량이 늘어난 만큼 토크도 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전혀 스트레스 없는 수준입니다. 저속 영역에서 토크감도 굉장히 좋고 한 80km에서 한 100km 정도로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추월을 하려고 추월 가속을 할 때도 쭉 밀어주는 반응이 좋습니다. 고속 주행할 때 모든 디젤 차들이 동일하지만 70km 이상 넘어가면은 엔진 소음이 거의 없고 RPM이 계속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엔진 소음은 가솔린보다 좀 조용한 느낌도 받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시속 100km 기준 8단 걸리면은 RPM이 한 1500 정도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마냥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속용에서 좀 걸걸댄다고 해야 되나요? 회전 질감이 좋진 않습니다. 4기통 디젤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전에 2.2리터 디젤 차량 타봤을 때보다 회전 질감이 확실히 좀 안 좋습니다. 시내에서 한 10km, 20km로 가다가 제가속할 때 RPM이 저속용에 걸려있으면 회전 질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 좀 디젤차라 별로다 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한 66km로 주행을 할 때는 진동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소음도 잘 억제되어 있고 약간의 풍절음 정도만 들리는데 정차 중일 때가 디젤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신호대기 중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시트 엉덩이 부로 잔진동 올라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디젤의 특유의 그 덜덜덜 거리는 소리의 유입도 상당히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2열에 잠깐 앉아봤을 때는 2열 시트는 1열보다는 진동이 거의 많이 전달이 안 되고 소음도 좀 많이 억제가 됩니다. 운전자랑 동승자는 조금 이제 진동을 좀 느낄 수 있겠지만 2열에 앉은 사람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앉아있을 때 그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쭉 크루징 하듯이 주행을 하면은 세단 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장거리 주행을 해도 크게 피로감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저속 영역에서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인데 방지턱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편평비가 60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편평비가 높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넘어갈 때 애지간한 속도로 넘어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 이런 요철이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도 잔진동을 굉장히 잘 억제해 줍니다. 제가 하이브리드는 안 타봤지만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좀 더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디젤 타시는 분들은 좀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비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10월기랑 신호 좀 있고 시속 80km 제한인 국도를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한 리터당 17이 나옵니다. 공인연비가 14.5 정도 되는데요. 2리터 디젤 기준으로. 고속도로 주행 잦은 분들은 디젤이 연비가 워낙 좋고 유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디젤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반대로 이제 좀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차가 한 3,390만원 정도 하는 차인데 빠진 옵션을 보자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빠졌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빠졌고 키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빠졌을까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것도 빠졌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웬만한 건 다 들어있습니다. 내비도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갔고 전자식 다이얼 들어갔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적용이 됐고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웬만한 편의사양도 다 적용이 됐습니다. 풀옵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요즘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스포티지를 4천만원 넘는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포티지도 1.6 가솔린 터보에 깡통 같은 거 사면은 2천만원대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본 노블레 스트림에 정말 이런 필요한 내비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이런 반잘 주행 옵션만 넣고 타셔도 가족들이랑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패밀리 SUV를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스포티지 2.0 디젤 노블레스 트림의 간단한 시승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승차 이렇게 신차 바로 지원해주신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